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2018 국방백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은 삭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말이죠, 대한민국 요인 암살 부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말이죠, 요인 암살 부대에 무기까지 늘리고 군대까지 늘리고 있는데 우리는 주적이란 표현을 삭제하고 말이죠, 전방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건 뭐 진짜 우리는 옷 벗고 저기는 무기 들고 이러다가는 뭐 대한민국 전쟁 나면 바로 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양으로 보나 질로 보나 지금 예. 우리는 이제 완전히 지금 전쟁하면 이제 완전 저 속국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정부는 이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뭐 킬체인 뭐 이런 거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말로 다 바꿔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백서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뭐냐? 북한은 대한민국의 요인을 암살하는 특수부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 고승형 우라늄을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고 ICBM, 그렇죠. 자 이것도 5종류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양으로 볼 때 군인 숫자를 보는데 네. 일단 우리는 59만, 59만. 60만이 안 됩니다. 네. 저기는 128만. 와, 그러니까 당장 2배 이상 많은 예, 거죠.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뛰어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공군 비행기라든지 그러니까 돈이 좀 드는 예.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공군으로만 전쟁합니까? 육군, 그렇죠. 뭐 육군 사람 있죠. 뭐 이런 건데 게다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핵무기가 있습니다. 핵무기.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아니 ICBM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초토화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벌벌벌벌 떨고 있다. 야.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저도 뭐 어우,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한미동맹, 주한미군인데 그것도 말이죠. 주한미군 나가라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상황 아니고 아닙니까? 게다가 미국도 지금 이거 뭐 도대체 뭐냐? 한미동맹 깨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러니 말이죠. 거기다가 뭐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등장해서 뭐 국방 분담금도 더 내라. 뭐 이런 거 완전히 분위기는 김정은 생각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군 철수 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뭐 대책도 없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우리가 국방백서를 한번 주시해 볼 필요가 예, 있는데 예, 예. 이게 최근에는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2016년 출간된 뒤에 두 번째인데 그때만 해도 북한은 안보 위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미사일, 핵, 대량 살상 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예.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표현이 빠졌습니다. 심지어는 킬체인, 대량 응징 보복 이런 용어도 빠졌습니다. 야. 왜? 김정은 눈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음. 이 자료만 보면 어쨌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는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는데 우리는 애서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모른 척하고 그렇죠. 우리 용어는 다 순화시키고 실제로 무기 개발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올해 올라보면 여기 김대중 대통령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전에는 국방부에서 꼭 북한을 주적, 그냥 저게 주적이라고 주적. 적었습니다. 그런데 주된 적. 예, 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에는 주적이라고 썼는데 문제는 2000년 6월 피항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난 뒤부터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2001년, 2003년에는 아예 김대중 정권이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국방백서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발간하지 않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뭐 지금 다시 원상복귀되긴 했지만 너무 북한을 겁낸다. 그러니까 북한만 갔다 온 사람들이 이상해집니다. 예. 그리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은 핵을 뭐 만들 능력도 없고 만들지도 않겠다. 내가 뭐 보장한다는 이런 책임지겠다 그랬죠. 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핵을 20여 개 이상이나 갖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예. 2006년인가 그때 뭐 노무현 정권 때 핵실험이 거의 막 우리를 돌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침묵이 그때가 이제 그게 추석이었던 것 점인데 어쨌든 북한은 그런 범죄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김정은 만났다고 이런 식으로 국방부 개설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18 국방백서는 우리가 뚫어지게 쳐다봐야 됩니다. 왜? 예. 팩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자, 작년 말 기준으로 상비병력 규모는 국군이 59만 9천여 명, 북한군은 128만여 명입니다. 야, 우리는 2만 6천여 명이 줄었는데 북한군의 주요 비행 침투사는 10대 늘어났고요. 또 하나는 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자,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 대대를 창설했다. 이건 그전 없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분류하는 이런 특수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시 땅굴을 이용하거나 잠수함 등등을 통한 다양한 침투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땅굴을 파가 들어왔는데 예, 이제 남북철도가 놓여지면 땅굴도 필요 없다. 그렇죠.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있고요. 여기 보면 자, 헬기, AN2기 등을 동원해서 주요 부대와 시설 타격, 요인 암살, 후방 교란 이런 거를 수행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만 딱 보면 우리가 지금 북한을 갖다가 눈치 보고 이렇게 해야 될 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거꾸로 북한은 더 강화되고 요인 암살 부대까지 만들었는데 우리는 킬체에는 말도 못 쓰고 겁이 나서 이렇게 된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또 두 번째, 이렇게 하면요 군인들이 움츠려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을 좀 겁을 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왔던 그 청와대 행정관과 육군 참모총장과의 관계를 보면 청와대는 우리 군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우습게 보고 있어요. 명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임종석이 네. 전방시찰할 때 보세요. 국방부 장관 옆에 이렇게 서 있고 임종석 선글라스 끼고 말이죠. 국정원장도 대동했습니다. 야, 뭡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이죠. 한번 네. 도표로 한번 볼 필요가 네, 좀 있을 것 같아서 예. 도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도표를 보면요. 남북 군사력 현황, 여기 국방 백서입니다. 2018년도 12월 기준인데요. 병력은 지금 대한민국이 59만 9천여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은 128만여 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군단급 대한민국은 13개, 북한은 17개, 그다음에 사단급은 우리는 40개, 북한은 81개, 여단급은 우리는 31개, 그다음에 북한은 131개. 병력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말이죠. 네. 전차 숫자도 보게 되면 우리는 2,300여 대고 북한은 4,300여 대입니다. 거의 2배 가깝죠. 그다음에 장갑차는 우리는 2,800여 대, 북한은 2,500여 대. 장갑차가 우리가 한 300여 대 많습니다. 근데 다연장 방사포를 보게 되면요, 우리는 200여 문이고 북한은 5,500여 문. 이건 도대체 몇 배 차이입니까? 20여 배 차이. 예, 잽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해군력을 한번 볼까요? 해군력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 북한은 지금 100여 척, 우리는 100여 척이네요. 전투함정이. 근데 북한은 4배 이상입니다. 430여 척. 그 다음에 상륙함정 우리는 10척인데 북한은 상륙함정이 무려 우리보다 25배, 250여 척입니다. 그 다음에 기뢰전 함정, 예, 우리는 10개, 북한은 20여 개. 잠수함정 우리는 10개, 북한은 70여 개. 공군력을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공군력이 좋다라고 기계가 좋으니까, 전투 장비가 좋으니까 그렇지만, 전투 임무기는 우리는 110개, 그 다음에 북한은 지금 810대. 야, 이것도 2배 정도가 북한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정찰 감시 통제기는 우리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북한을 이제 바라봐야 되니까 우리는 70개, 북한은 30여 개. 예, 그 다음에 공중 기동기라고 있네요. 50여 대, 북한은 430여 대. 야,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이 적 표현에 대해서는 박정희 전두환 정부에서는 공산 침략 등으로 언급했고요. 노태우 정부 들어와서 적이라고 표현했고요. 김영삼 정부가 주적이라고 표현했는데 김대중 정부의 주적 표현은 유지하지만 국방 정책에선 주적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주적 표현을 삭제했고요. 직접적 군사 위협 등으로 약화된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걸 좀 한번 쭉 들여다 보니까요, 정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북한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은 바뀌지만 북한은 계속 무기를 늘리고 군사력을 늘려왔다는 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면 물론 이제 비행기는 쟤들은 기름이 없어서 못 뜹니다만 어쨌든 간에 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는 전쟁을 전제로 한 군사 운용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갈수록 북한은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예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더 이제 가관인 것은 지금도 우리가 뭐 59만이고 저기가 128만인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2022년이면 50만 명으로 감축됩니다. 감축되죠. 그래요.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과의 관계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주변국 군사협력 순서가 원래는 한일, 네. 한중이었는데 이제는 한중, 한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중국이 우리하고 무슨 군사협력이 북한 그러니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아. 일본하고는 관계는 지금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레이더 갈등,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그러니까 점점 국가 간의 일본과의 관계는 나빠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믿을 만한 나라는 어쨌든 군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도발한다 그러면 미국과 일본입니다. 우리 동맹은. 네. 어쨌든 그렇죠. 그런데 중국과의 동맹처럼 한중, 한일? 친중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제는 사실 중국과 중요하지만 군사 문제를 아니 중공군이 옛날 우리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중국을 지금 군사 협력국으로 지금 주변국 기술한다? 이거 참 어처구니가 이거는 없네요. 정말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이 국방백서에서 잠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조금 네.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는 지금 18개월입니다. 네, 북한군은 10년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야. 이 말도 과거에는 북핵, 미사일 위협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뭐 동북아 평화 등등등등 나오는데 아예 그걸 빼버렸습니다. 북한을 빼버리고 그냥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뭐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슨 일본을 견제하려고 군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을 견제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북아의 참나. 정말 이건 큰일 났네.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 정권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 아니 김정은이가 마음 바꾸면 어떨라 그럽니까? 국민들을 볼모로 지금 피를 지금 흘릴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냐?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과거에 박근혜 정권의 국방장관조차도 지금 바로 붙으면 우리가 이길지 모르겠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네. 일단 군인들이 많고 또 재래식 무기들이 많습니다. 사실 큰 무기가 그렇죠. 있지만 그걸 갖다 함부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핵이 있습니다.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뭐가 있습니까 지금? 못 막습니다 지금. 지금 뭐 감시 체계망도 지금 허물어 버리는 사드도 상황이니까. 지금 못하게 네, 사드도 뭐 한 대 놓는 거 못하게 하고 말이죠. 이거 아주 뭐 굉장히 이거 좀 어처구니가 없고 어렵게 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을 집중적으로 했지만 행정관 문제. 예. 군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육군참모총장이 나가고 말이죠. 예? 커피숍에서 만나고 그것도 육군참모총장이 뭐 부대 들어올 때 관사나 이런 그쪽에 들어올 때 그 절차 뭐 기록이 남을까봐 그랬다는데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진짜. 말이 재밌게다가 네. 그 뒤에 또 나온 기사를 보면 그 인사 자료가 그 뒤에 카톡에 공유됐다, 유출됐다. 이건 또 뭔? 이게 지금 군인들의 기강은 해질대로 해져져 있고 정치 군인들이 득사할 겁니다. 그렇죠. 그죠? 뭐 잘 보이고 우리 북한 욕 안 해요. 사이좋게 지내려 하는 사람들이 승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에도 노무현 정권 때도 지난번에 우리가 사례를 들었지만 이거 진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우리 참군인들은 관찰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김영우 육군 참모총장 하는 행실을 보면 아니 그 변호 시험을 합격한 그 어린 30대 중반의 행정관한테 쩔쩔맵니다. 예. 어떻게 동네 카페에서 만납니까? 그런 사람은 그것도 다리를 놔준 게 청와대 파견당한 대령입니다. 솔직히 군에서 대령과 육군 참모총장은요 아우.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중간에 다리를 놔가 만나고 또 그 사람은 진급하고 장군으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어이가 없네. 일단 정말 중요한 거는 무기도 무기지만 정신 상태인데 정신 상태.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는 데는 완전히 무너져 허물어지고 있다는 버렸어요. 겁니다. 그러니까 신원식 장군 이런 분들하고 저 인터뷰 해보면 작년 10월에 평양에 가서 했던 남북 군사합의 같은 거는 그냥 대한민국 군사력을 무장해제하라. 무장해제. 뭐 간접적인 이런 거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나 뭐 근데 청와대에서는 북한하고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국방부는 군은 그렇죠. 최악의 경우를 늘 대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러다가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요즘 이걸 보고 6.25 전쟁 같다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아, 정말 요즘 군 행태를 보면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지금 번뜩번뜩 떠오르는 게 많아요. 좀 전에 행정관 네. 문제도 있지만 전방 7사단 GP 뜯어내고 그 그러니까. 철조망을 뜯어갖고 말이죠. 민주당 여당 의원들한테 선물로 액자를 만들어 선물하고 말 선물로 평화가 왔다.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미쳤습니다, 예.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어느 나라든지 간에 또 하나는 군이 왜 필요하냐면요. 북한도 북한이지만 언제 어떤 일이 이게 군이라는 거는요. 만약에 테러 문제가 있다든지 예. 우리가 도저히 경찰로도 할 수 없는 무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떡합니까? 갈수록 이게 흉악해지는데 대한민국에도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그런 테러들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군은 늘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다 빼버리고 아, 정말 개판 5분 전이라고 해도 뭐 할 말이 없을 정도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좀 전에 그 철조망 뜯어서 예. 선물한 것도 있지만 이재수 장관의 그 비참한 정말 극단적 선택. 장군이 한 명도 그 자리에 안 갔다는 거예요. 선배도 있고 동기도 있을 수 있는데 현역 장성들 한 명도 안 가고 대령 한 분이 오셨대요. 네. 대령 한 분. 이거는 진짜 군이 의리도 없고 말이 전후에도 없고. 예. 그러니까 개판 5분 제복 전입니다. 입은 군인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아, 근데 어쨌든 북한은 우리보다 2배 이상의 병력이 네. 있고 핵이 있고 미사일이 있고 재래식 무기도 훨씬 많습니다. 예. 근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이 아니다. 음. 그리고 중국하고 먼저 협력한다. 음. 장난칩니까? 아, 그러니까요. 아, 어쨌든 이야, 참 진짜. 다른 거가 사실은 경제도 경제지만 안보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당분간은 어쨌든 지금 대화 국면이니까 이어가겠지만 김정은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겁니까? 중국하고 손잡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중국은 이제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경제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자력으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포기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 아, 정말 걱정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전쟁 나면 큰일 납니다. 네. 예, 질 것 같습니다. 네. 예. 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좀 전에 국방백서 한번 쭉 보여드렸는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정신력도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군이 군 같지 않습니다. 장군들이 장군 같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무기, 병력 모두 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한미군이라도 철수하면 바로 적화되는 겁니다. 김정은이 그걸 노리고 지금 계속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군 장성 중 그 누구 하나라도 올바른 소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똥별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원로 장성들이 일어나서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에 또 군에 올바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답변 하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옳은TV도 구독 함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